절대 실패 없는 가성비 맛집을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매일 아침 항구에서 직접 공수해오는 신선한 해산물, 그리고 한눈에 봐도 압도적인 이 알찬 구성, 현지인들이 입을 모아 가성비 끝판왕이라고 부르는 시즈오카역의 이 식당. 정말 가성비인지 맛까지 진짜인지 제가 직접 먹어보고 검증해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엔 실패는 없는 저만의 개인적인 여행계획 짜는 방법까지. 시즈오카 첫 번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시즈오카역에 막 도착을 했는데요. 보통 여행 오면 맛집 찾느라 진 다 빠지잖아요. 근데 전 피답게 멀리 안 갑니다. 역 건물 안에 현지인들이 줄 서서 먹는 진짜가 있거든요. 오늘 갈 곳은 누마즈 우오가시 스시라는 곳인데 여기가 그냥 흔한 체인점은 아니에요. 시즈오카 근처 누마즈 항구에서 매일 아침 갓 잡아 올린 생선을 직송받는 그야말로 시즈오카의 자부심 같은 곳이죠. 특히 이곳은 일본 최초로 나가레 스시, 그러니까 회전초밥처럼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주문 즉시 나에게 직접 건네주는 방식을 도입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와, 운이 좋네요. 원래 여기엔 평소 웨이팅 명단이 꽉 차고 이 의자들이 전부 사람들로 가득 차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시즈오카가 저를 환영하는지 바로 입장이 가능했습니다. 맛집 줄 안 서는 것만큼 신나는 일도 없잖아요. 실내는 깔끔하면서도 활기가 넘치는 분위기였고요. 자, 일단 패드로 주문을 했는데요. 일본어로 되어 있어서 사진을 보고 주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주문을 하려는데 잠깐만요. 제가 분명 가성비 맛집으로 알고 왔는데 단품 메뉴들 가격이 생각보다 막 저렴하진 않네요. 그래서 일단 평소에 좋아하는 초밥 단품으로 몇 개 주문을 해봤습니다. 네, 전어, 광어, 지느러미, 농어 초밥이 나왔고요. 순서대로 코하다, 엔가와 스즈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맥주도 같이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생맥주를 먼저 마셨는데요. 이 집 생맥주도 굉장히 상급의 생맥주였습니다. 맛있더라고요. 떡졌네. 네, 제가 방금 말했듯이 샤리, 밥은 조금 떡진 쪽이었고요. 대신에 네타, 요 생선은 굉장히 두툼하고 신선한 느낌이 많이 나는 네타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회전초밥의 그 동그란 접시가 아니라 나무로 된 그릇에 담겨져서 직접 이렇게 전해주는 식으로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패드로 주문하면 그릇에 담긴 스시를 직접 손으로 전해주는 방식의 나가레 스시를 제일 먼저 도입한 가게입니다. 일단 방금 먹은 초밥은 코하다, 전어인데요. 생선의 신선도와 식초 절임 상태가 예술입니다. 여기 가게 이름이 누마즈 우오가시 스시인데 누마즈가 항구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체인점인데요. 누마즈 항구 옆에 본점이 있고요. 그 주변에 많은 체인점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마즈 항구에서 매일 아침 직접 받은 생선들로 만든 스시들이라 훨씬 신선하고 맛있다고 해요. 근데 요즘 일본에는 또 쌀 얘기가 빠지지가 않는데 이 스시집에 가면은 밥 양을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사라지고 밥 양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요. 저는 스시 먹을 때 밥 양이 적당한 걸 좋아하는데 걱정입니다. 근데 모내기 기계가 고장나면 농부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심기 불편해집니다. 네, 그리고 요 참치 막기 스시, 이 스시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일단 스시집을 가면 보통 6조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눠서 먹기도 좋고 김과 참치의 조합도 잘 어울려서 안주로는 제일 딱인 스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시집에 가면 항상 주문하는 스시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엔가와 요 광어 지느러미 스시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꼬독꼬독한 식감에 기름기가 많은 부위라 굉장히 고소하거든요. 이제 나온 걸 다 먹고 메뉴판을 또 살펴봤는데요. 여기 런치 세트에 가성비가 좋은 세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성비가 좋다고 했던 게 단품이 아니라 세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늦게로 봐가지고 제일 가짓수가 많은 요 세트로 주문을 했고요. 런치 있는지 모르고. 네, 처음에 있는 줄 몰라서 뒤늦게라도 주문을 했어요. 이게 메뉴판에는 맨즈 만복 런치라고 적혀 있는데 이름 그대로 남자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580엔인데 이렇게 13피스가 나와요. 같이 미소시루도 나오고요. 찬 스시와 찬 맥주를 먹다가 중간에 이 미소시루 한 입 딱 먹어주면 몸이 다시 풀리면서 먹을 준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저 샤리를 보시면 밥보다 2배 크기죠. 이게 가성비 세트임에도 불구하고 네타 크기가 몇 타 단품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크더라고요. 훨씬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가성비 런치 세트임에도 싸구려 생선만 쓴 게 아니라 괜찮은 생선 부위들로 많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만족감이 컸습니다. 그리고 시즈오카가 일본 내 참치 어획량 1위 도시다 보니까 이 고품질의 참치를 가성비 있게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게를 가도 이 참치가 들어가 있는 메뉴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네, 매일 항구에서 직송되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신선하고요. 다른 데보다 가성비가 훨씬 좋습니다. 시즈오카에 가시게 되면 이 참치 관련된 요리들 많이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참치집 가면 이 생강을 진짜 많이 즐겨 먹는 편입니다.
어릴 때는 생강을 진짜 싫어했는데 이제 나이를 좀 먹었다 보니 생강 맛이 정말 중독적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맥주 다음으로는 하이볼도 한 잔 주문을 했고요. 또 스시 먹는데 이 하이볼이 빠지면 또 섭섭하잖아요. 그리고 영상 초반에 제가 이 매장이 나가래 스시를 최초로 도입한 매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생각에 장점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째로 스시가 굉장히 신선한 상태로 나온다는 건데요. 레일 위에서 계속 돌다 보면 생선살이 공기에 노출돼서 마르기 마련인데 여긴 주문 즉시 배달되니까 항구에서 막 건져 올린 듯한 그 촉촉한 수분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게 첫 번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로스가 거의 없어진다는 겁니다. 왜 한국의 회전 초밥집에 가면은 레일 위를 돌고 있는 초밥들이 대부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안 좋아하는 초밥들은 그렇게 버려지게 되는데요. 그 로스가 줄게 되면 아낀 돈들을 다시 재료에 쓸 수 있으니까 넥타의 크기도 더 커지고 질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생과 편의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회전초밥에서도 한동안 문제가 됐던 민폐 고객들이 많았잖아요. 돌고 있는 초밥에 침을 뱉는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는데 그럴 걱정이 사라지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주문하는 고객도 터치 패널로 주문을 하면 돼서 편하고 인건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가게에도 좋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스시 얘기를 해보자면 아까 먹었던 초밥 중에 요 생시라스가 듬뿍 올라간 초밥이 있었는데요. 시즈오카가 참치로도 유명하지만 요 시라스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이제 멸치인데 요게 생으로 듬뿍 올라간 군함도 굉장히 맛있게 먹은 기억이 있어서 굉장히 만족감이 높았던 스시였습니다. 이렇게 다 먹었는데도 4,700엔밖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지난 영상 댓글에 여행 일정 짜는 법을 물어봐 주셨더라고요. 오사카에서 무계획 여행을 하셨다가 실망하셨다는데 이거 정말 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제 채널 첫 영상이 사실 계란 토스트가 아니에요. 마쓰야마 여행기 3편이었는데 지금은 비공개입니다. 그땐 뭐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떠난 도피성 여행이었습니다. 준비요? 당연히 안 했습니다. 심지어 장비도 예전에 샀던 고프로 8 구형 달랑 하나 들고 갔었거든요. 뭐 촬영 여건도 안 좋고 마음도 어수선하니 영상에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숙소는 그냥 제일 싼 게스트하우스로 잡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하나도 안 찾아봤어요. 심지어 마쓰야마가 온천으로 유명한데 온천 근처도 안 가고 왔습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었는데 갈 곳은 없고 컨디션은 최악이고 결국 밥 한 끼 먹고 나면 남은 시간은 백화점 벤치나 카페에 멍하니 앉아서 시간만 때우다가 왔어요. 한국에 와서 어떻게든 영상을 살려보려고 편집기를 붙잡고 늘어졌는데 도저히 제 맘에 안 들더라고요. 결국 그 영상들은 모두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도망치듯 떠난 여행도 준비가 없으면 결국 후회만 남는다는 걸. 그 뒤로는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최소한의 가이드는 잡고 떠나요. 물론 여행의 정답은 없죠. 취향도 예산도 다 다르니까요. 네, 서론이 길었는데 이제부터 제가 여행 계획 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그래서 지역을 정할 때 딱 2개를 먼저 봅니다. 첫 번째로는 꼭 가보고 싶은 식당이 있는 지역, 그게 아니라면 항공권과 숙소가 이번 일정 중에 가장 저렴한 지역 둘 중에 한 군데를 우선 정합니다. 지역을 정했다면 그 다음은 맛집 검색입니다. 틈날 때마다 구글, 유튜브, 인스타를 뒤져서 하트를 찍어두는데요. 여기서 제 실수를 하나 더 고백하자면 식당, 술집, 카페를 구분 없이 전부 하트로만 저장했더니 나중에 지도를 보면 그냥 빨간 점들이 뭉쳐있어서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은 꼭 카테고리를 나눠서 저장하세요. 식당 리스트가 뽑혔으면 이제 관광지랑 엮어서 동선을 짤 차례인데요. 여기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거리를 감수할 만큼 매력적인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일단 가보고 싶은 곳들을 지도에 다 띄워봅니다. 그럼 숙소에서 유독 멀리 떨어진 곳들이 보일 텐데요. 이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죠. 왕복 시간과 교통비를 들여서라도 여긴 꼭 찍어야겠다 싶은 곳인지 물어봅니다. 만약 그 정도로 매력적이라면 갑니다. 대신 그 근처에 있는 다른 방문지들을 묶어서 그날 하루 동선을 그쪽으로 다 몰아버려요. 반대로 남들 다 가니까 혹은 그냥 궁금해서 정도인데 너무 멀다. 그럼 미련 없이 리스트에서 지웁니다. 억지로 동선에 넣었다간 이동 시간에 진 다 빠지고 정작 여행은 못 즐기더라고요. 대신 가기로 결정한 곳들은 교통편까지는 확인을 해둡니다. 대도시는 상관없지만 소도시는 배차 간격이 길거나 막차가 일찍 끊기는 배신을 당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이제 여기에 현지 리뷰랑 혼자 여행을 간다면 혼밥 가능 여부까지 체크해서 식당 예약까지 끝내두면 큰 그림은 완성입니다. 그렇다고 시간별로 타임테이블을 짜지는 않아요. 그냥 오늘은 이 구역을 조진다 하는 느낌으로 순서만 나열해두고 혼자니까 가기 싫으면 언제든 일정을 미룰 수 있는 여유는 남겨둡니다. 저는 일단 쇼핑은 안 하는 편입니다.
마트에서 드레싱 좀 사고 양말 몇 켤레 사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남들이 좋다는 걸 다 따라한다기보다 내 취향에 맞는 맛집, 내 체력이 허락하는 동선 내에서 여행을 즐깁니다. 마쓰야마 벤치에 앉아 현타 왔던 그때 저처럼 방황하지 마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도 본인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세요. 지금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과 방법이었지만 다음 여행에 작은 힌트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